안녕하세요, 쓱쇽쓱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두산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두산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 미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야구판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무엇이죠? 바로 두산 매각설입니다. 아직 정확한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그룹 두산의 경영 악화로 인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시즌 전부터 꾸준하게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은 왜 두산 베어스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모그룹 두산이 두산 베어스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팔아도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산이란 어떤 팀입니까? 국내 프로야구 중 강팀 중 하나로 과거 오비 베어스부터 굉장히 탄탄한 팬 기반을 닦은 팀입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 자주 4위 안에 들어 가을 야구를 해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죠. 하지만 두산그룹의 경영 지원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내 프로야구단은 말 그대로 돈 까먹는 귀신이었고 줄곧 좋은 성적을 기록한 두산은 항상 선수들의 연봉을 올려주기 비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탑 수준의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하면 항상 타팀 이적을 오히려 권장하는 팀이 되었고 고액 선수 대신 과거 이종욱, 손시현, 김현수처럼 신고 선수, 즉 연습생 선수들을 줄곧 등용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두산에 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죠. 또 이천에 있는 베어스 파크의 시설이 타팀 2군 구장에 비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0년대 후반에는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두산에 지명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듯 두산은 선수 개인의 투자보다는 장비와 시스템의 투자에 고효율을 추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모기업 운영 비용이 적어도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마케팅에서 찾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팬들의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프로야구 구단들 중 흑자를 기록한 구단은 거의 두산뿐이라고 하네요. 그 말인즉 타팀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1년에 돈을 써가며 프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보다 지원금이 적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헐값에 구단을 매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영인의 야구 사랑입니다. 두산 일가 중 아마 야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박용만 회장으로 야구 사랑이 특별합니다. 두산 일가는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어떻게든 구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또 국내에 2군을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프로야구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많은 두산 팬들은 야구장에서 박용만 회장을 본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두산 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야구단을 매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일가는 두산 베어스가 스스로 굴러가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트레이드로 잡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선 그 전에 2009년 시절 히어로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히어로즈는 2008년 무너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우리 히어로즈로 재창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담배는 메인 스폰서를 포기하며 서울 히어로즈가 되었습니다. KBO는 이 과정에서 가입금을 분납할 것을 요구했고 가입금 분납이 어려웠던 히어로즈는 2009년 암묵적인 KBO 눈 가리고 아웅식 현금 트레이드를 허용받아 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하나 둘 팔아 가입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당시 대표팀과 리그 정상급 외야수였던 이태근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히어로즈는 KBO의 승인을 받아 3건의 트레이드를 진행 중 먼저 LG와 진행된 이태근 트레이드에서는 이태근을 넘겨주면서 박영복, 강병우 여기에 현금 25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뒷돈으로 13억을 더 받아 총 38억을 챙기는 모습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10억 분인으로 불렸던 이현승 트레이드입니다. 두산 베어스에게 이현승을 넘기는 조건으로 금민철 플러스 10억을 받았고 뒷돈으로 20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원쓰리 장원삼입니다. 당시 자완 선발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장원삼을 탐냈던 삼성은 투수 김상수와 박성훈 그리고 20억을 들여 장원삼을 영입했고 뒷돈으로 15억을 챙기는 모습으로 2009년 12월 30일에만 103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히어로즈는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마일령을 하나로 보내며 마정길과 3억을 챙겼고 뒷돈으로 9억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색한
회식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후에도 롯데와 두 차례 트레이드를 통해 황재균과 고원준을 넘겨주었고 김수와 김민성, 이정훈, 박정준과 39억을 챙겼습니다. 당시 100억을 줘도 안 판다는 선수와 에이스의 제목이었던 고원준을 넘겨주며 스스로의 목숨을 연명했고 2010년대에 벌어온 48억 5천만 원은 이후 히어로즈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산도 지금 히어로즈와 비슷한 시기인 것 같네요. 아직 정확히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시즌 이후 FA로 조토화된 내야 핵심 유망주의 트레이드, 다소 많은 보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트레이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망주들을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종료 후 다수의 FA가 나오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FA 이적 보상금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이번 시즌만 잘 버텨낸다면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을 팔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여서 유망주 선수들을 판매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억지로 살을 내주고 내실을 다지는 걸까요? 두산이 단행한 두 건의 트레이드, 정말 언론 발표처럼 뒷돈 없이 깔끔한 트레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두산 베어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찌라시처럼 구단을 매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씩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